가장 중요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 통보가 어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민주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내일쯤은 선고일이 잡힐 거다. 그러면은 어제 정도에는 통보를 했어야 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수요일 날 오후 5시 40분에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선고일을 잡았어요. 그래서 내일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하려면은 어제 오후 6시 헌재 근무 마감 전에는 통보가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에서는 이번 주 선고가 물 건너갔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선고를 하려면은 사실 지금 워낙 그 찬반 집회가 지금 격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청 그리고 뭐 종로구청하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구속 취소가 돼가지고 한남동 관제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계속 변론 과정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선고일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하고 윤석열 경호 문제도 협의해야 된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내일 선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오전이라도 통보가 이루어지면 내일 불가능하지는 않다. 뭐 내일 오후 2시 정도에 선고일을 잡으면은 뭐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많은 언론에서는 내일 선고는 어렵고 물리적으로 어렵고 만약 오늘이나 내일 헌재에서 선고일을 통보를 하면은 뭐 내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잡힐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통상적으로 금요일 날 선고일을 잡아왔기 때문에 내주 금요일인 28일 아니면은 뭐 4월 초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지금 예상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 14일에 걸렸죠. 최종 변론 이후에 14일 뒤에 선고일이 잡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에 선고일이 잡혔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오늘이 23일째예요.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각종 지금 억측이 난무하고 있어요.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지금 역대 최장 평일 시간을 헌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니까 뭐 8대0 각하설 뭐 이 기각설 지금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쟁점별로 결론을 도출을 하고 이게 끝나면은 전체 결론을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문을 작성한 다음에 그걸 검토하고 확정을 시킨다. 이런 3단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 쟁점별 결론 도출도 안 됐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라는 그런 보도를 중앙일보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시민 진영에서는 왜 이렇게 정말 아니 모든 국민이 다 지켜봤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냐. 이러다 정말 경제 외교 다 망가진다 라고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구구 세력은 신이 났죠. 야 이거 뭔가 있다. 야 헌재 겁먹었다. 기각 아니면 각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지금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나 개인들이나 할 것 없이 지금 헌재에 온갖 탄원서들을 지금 들이밀고 있는데 무려 200만 건이 넘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도 사실 왜 늦어지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저도 법원도 출입해봤고 헌법재판소도 출입을 해봤는데 판사들이 사실 검사들은 사실 이거 깡패들이에요. 깡패들. 자기들 말로 사냥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위에서 물어 하면은 물어 뜯는 거예요. 목 물어 뜯고 죽을 때까지 안 놓는 우리는 사냥개다라고 자기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판사들은 보면은 굉장히 좀 소심해요. 좋게 이야기하면 신중한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심하고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구설에 오르는 거를 엄청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측에서 워낙 극악스럽게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엄정한 논리를 구성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보십시오. 국민의힘이라든가 지금 극우 세력이 처음에는 기각을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각하로 돌아섰어요. 기각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사 재판에서 보면은 기각은 유죄고 인용은 유죄고 기각은 무죄예요. 근데 무죄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은 자기네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기각을 떠들다가 각하로 돌아섰어요. 각하가 뭐냐?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탄핵 소추안 거기서 왜 처음에 내란 집어넣었다가 왜 그거 뺐냐라는 거. 다음에 검찰하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경찰에만 있는데, 근데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수사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내란죄에 가담한 이 군과 경찰의 지휘관들을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에 엮어가지고 지금 구속을 시켰단 말이죠. 그 공소장들을 지금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공소장을 증거로 채택했냐라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계속 물고 늘어졌잖아요. 변론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야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각하해야 된다라고 지금 돌아선 거예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변호인들도 그렇고 극우 세력도 그렇고. 그런데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8명 중에 6명의 찬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각하는 과반수 이상이면 돼요. 8명 중에 4대 4면은 동률이니까 5명이 각하에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지금 현재 구성상 불가능하다. 모르겠습니다. 한 3명까지는 찬성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번에 마은혁 재판관의 그 국회 선출,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의 현재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거다라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8대 0으로 판결을 내렸는데 결정을 했는데 그중에 3명이 소수 의견을 냈어요.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 그렇지만 그게 나중에 해소됐다. 그렇게 이제 소수 의견을 냈는데 그 보수 성향의 3사람이 각하를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5명이 각하에 찬성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라.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이 헌재가 시간을 끄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일말의 불안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국민 여러분들한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빠르면 내일, 오늘 오전 중이라도 통보가 이루어져서 빠르면 내일, 아니면 내주 중에는 8대 0 인용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재 인용 판결이 날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다음 뉴스 보실까요? 자, 국민연금 개혁.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죠. 지금은 저희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예요. 우리 직장인들 같으면 급여에서 4.5%, 회사 측이 4.5%, 공무원은 조금 이제 보험료율이 높죠. 어쨌든 절반 정부하고 같이 내고 있고, 지역가입자라면 9%를 온전히 자기 소득에서 내야 되고요. 다음에 소득 대체율은 현재 41.5%예요. 그리고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돼 있어요.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뭐냐? 내 생애 소득 기간의 평균 소득이에요. 그 평균 소득의 41.5%를 준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낮은 거죠. 지금 소득 기준이 아니라 내 생애 소득의
평균의 41.5%를 주는 거니까 지금도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지금 여야가 합의한 거는 보험료율은 13%로 올린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43%로 조금 올린다. 여기에는 합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보험료율 9%, 다음에 소득 대체율 41.5%, 이 상태로 가면은 2057년이면은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이 나요. 이제 적자로 돌아선다. 그래서 그거를 늦추기 위해서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권이나 국민들 모두 공감하고 있어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 후손들한테 부담을 떠넘기는 거다. 그래서 보험료율을 13%로 늘리고, 즉 내는 돈을 더 많이 하고, 다음에 소득 대체율은 43%. 뭐 약간 늘리는 거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이 내는 거예요. 부담을 더 늘리는 거예요. 국민 부담을. 여기에는 합의를 했는데 야당에서 전제 조건을 몇 가지 달았어요. 그게 뭐냐? 지금 보면은 출산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고 군 복무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를 낳으면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국가가 재정을 부담해 가지고 1년분을 넣어 주는 거예요. 다음에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한테 6개월을 인정을 해 줘요. 6개월 더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처럼 재정으로 보충을 해 주는 거예요. 애를 낳아서 그만큼 애를 낳아서 우리 인구를 늘리고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는데 국가에 기여를 했다. 출산 여성한테 그 기여도를 인정을 해 주는 거고, 국가 방위, 우리나라를 하여튼 이 북한과의 그런 그 대치 국면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복무한 남성들의 군 복무에 대해서 국가가 그 기여도를 인정을 해가지고 군 복무 기간에 6개월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인정해 주자.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세계 초저 출산율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출산 여성들의 기여도를 조금 더 인정해 주자. 그래가지고 첫째 애한테도 1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 주자. 그리고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보험료를 지원해 주자라는 게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의 어떤 요구였고, 이 부분을 어제 국민의힘이 받아들여가지고 빠르면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타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들어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 보실까요?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오늘 새벽에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지난달에도 동결을 했고 이번 달에도 동결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작년에 굉장히 인플레가 심각했는데 연준이 적극적인 어떤 이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가 많이 안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공격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이게 무산되는 분위기다. 왜 그러냐? 트럼프 때문이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쏟아내고 있죠. 미국은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무기산업 세계 최고의 군사대국이죠. 무기산업이 발달해 있고 에너지산업, 석유, 가스, 에너지산업, 다음에 IT, 금융 이런 게 발달해 있고 공산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해요. 뭐 자동차, 철강을 비롯해서 뭐 각종 소비재들을 중국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이 소비자들이 이제 쓰는데
관세를 지금 마구 올리고 있잖아요. 철강 알루미늄에 25%, 또 반도체 자동차에다도 25% 관세 매기겠다. 뭐 중국에는 뭐 10%에 또 추가로 10% 매기겠다. 상호 관세 매기겠다. 지금 관세 폭탄을 쏟아내니까 지금 물가가 막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 연준이 작년 말에 예상했던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1%였는데 그걸 1.7%로 낮췄어요. 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원래 2.5%였는데 2.7%로 올렸어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있다, 지금. 그러면서 금리를 동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은행이 연초부터 우리의 경기 침체, 윤석열이 지금 던진 그 비상계엄 폭탄,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우리 경제가 엉망이었거든요. 뭐 하나 제대로 지금 한 것 없이 지금 내수는 지금 완전히 망가졌고, 지금 최근 3년 동안에도 최근 3개월 동안만 자영업자 20만 명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 자영업자 4명 중에 3명은 월 100만 원도 못 벌었다. 그나마 지금 버텨온 수출마저도 윤석열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폭탄을 던지면서 완전히 지금 급전직하 둔화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올해 초에 금리 내려야 된다라고. 사실 이게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미리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오늘 10시에 금리 결정을 한다. 통화정책 회의가 있다고 그래도 그 전까지 지금 이 시간에도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해요. 엄정하게 보안을 지키는데 이례적으로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이러다 우리 경제 죽습니다. 금리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런 메시지를 냈고 실제로 지난달에 금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 한 2~4%는 더 금리를 내릴 거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미 한미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나 우리가 그만큼 금리가 지금 낮아요. 낮은데 더 내리면은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는 해외 자본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요. 우리 금융시장이 굉장히 망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딜레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경제에 가장 나쁜 게 정치적 불확실성이거든요. 빨리 윤석열을 정리를 해야 된다. 선고일을 제발 좀 빨리 잡아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폭탄을 제거를 해야지 경제도 제 궤도에 정상 궤도에 들어설 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서 헌재 제발 신속한 선고일 지정을 촉구를 합니다.